네, 미등방패TV 함용식입니다. 오늘은 신재민 전 사무관에게 드리고 싶은 몇몇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 동영상을 좀 더 일찍 찍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 자살 시도를 하게 되고, 마음에 좀 안정을 찾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이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신재민 씨가 아마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그런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아마 두 번째 영상 때부터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상당히 신재민 씨한테서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 엿보였고요. 물론 그 겉모습은 굉장히 당당하고 이제 거침없이 이제 얘기하는 그런 용기 있는 모습도 보이고 했는데 이제 그 가운데 불안한 모습이 분명히 엿보였습니다. 저도 좀 말이 빠른 편인데 신재민 씨도 말이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이제 말이 빠른 사람들이 좀 말을 잘 더듬는 편이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마음이 불안하거나 이제 그 좀 급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그 더듬는 게 더 심해지고 하는데 좀 그 불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말을 조금씩 더듬는 그런 모습도 엿보였고요. 그 여러 가지 모습들에서 상당히 지금 불안하다. 신재민 씨가 어쩌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두 번째 영상 때부터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상, 그 친구분하고 찍은 그 영상을 보면서 거기서 결정적으로 그 얘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지금 우울증이 와가지고 약을 먹고 있다. 그러나 나는 자살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 얘기가 자살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가 지금 굉장히 내 마음이 불안하지만 내가 내 마음을 꽉 잡고 있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좀 더 하게 됐고요. 그 이제 일각에서는, 보수 쪽 일각에서는 신재민 씨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 자살 소동이다. 자살 쇼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이제 덜어 있습니다. 덜어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망감이 오니까 자살을 선택하게 되죠. 절망감이 오니까. 몇 개월 동안 부모님하고도 연락을 하지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무원을 그만두고 나서. 그랬겠죠. 이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인데,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고 싶은 아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못했으니 전화를 못하게 되죠, 부모님께. 그리고 그 이제 유언장에 보면은 수개월간 아주 양주를 먹고 싶은 만큼 양껏 마셨다. 아주 많이 이제 술을 마셨다고 그렇게 이제 써 놓으셨는데, 사실 술만 먹었겠습니까? 그죠? 술도 많이 마셨겠지만 아마 죄도 짓게 되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은 나의 이 생활이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사람이 죄를 짓고 술에 빠지고 이러다 보면은, 그리고 계속 절망감에 빠져 있고 어두운 속에 계속 자기를 몰아가고 그 어두운 속으로, 그러면은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굉장히 커져요.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 그 착한 청년을 죽이려고 죽음으로 막 몰아가는 거죠. 죄를 짓게 하고 절망감에 빠뜨리고. 그러니까
자, 돈 떨어지고 월세 낼 돈도 없고 그래서 그 고시원으로 가게 되고 카드빚 그 이제 돈이 부족하니 학원 강사를 빨리 뛰어야 되는데 지금은 학원 강사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 멘탈이. 그렇죠. 어떤 일도 할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죠. 이 멘탈 자체가. 자, 그 억울함, 그 불합리함, 그거에 대한 분노도 있고 그리고 모든 절망감이 나를 지금 막 쪼여오고 있고 모든 어두움, 절망감 이런 것이 나를 지금 막 억누르고 있는데 그리고 어떤 분노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그 조직에 대한 공무원 조직에 대한 또 권력에 대한 지금은 그 웬만큼 멘탈이 강한 사람 아니면요 이 학원 강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 멘탈이 다 붕괴되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특히나 이 신재민 이 청년은 마음이 굉장히 여리고 순수한 청년이에요. 이런 청년일수록 더 버티기 힘들죠. 그 멘탈이. 이 막 불러먹는 놈들이야 뭐 또 딱 일어나서 그냥 제 살 길 찾아가고 하는데 이 마음이 여리고 순수한 청년일수록 더 버티기 힘든 상태란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 어쨌든 이 분노와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터트려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아마 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첫 방송을 올렸는데 이 순수한 청년이다 보니까 그 학원 광고를 자기가 이제 그 학원에다가 이제 강사로 일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선 몇 개월간 그 약속을 어겼으니 그 자기 미안한 마음에서 그 이제 학원 광고를 올려줬어요. 유튜브 동영상에다가 그 위에다가 이렇게. 근데 오히려 그런 좋은 의도가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오고 또 이제 비난을 듣는 그런 일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 착한 청년이라서 그래요. 순수하고 착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약간 엉뚱한 행동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약간 예전에 이제 그런 게 좀 많았었고 뭐 지금도 좀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저도 좀 그런 엉뚱한 행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사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아이 뭐 이 절망감이 눌러오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기재부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유일하게 믿는 이제 어떤 변호사들이 있는데 민변이라고 하는 그 인권 변호사들 모임이라고 하는 그놈들 거기만은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거든요. 세상을 너무 몰랐던 거죠. 신재민 씨가. 이 착한 청년이 도와주긴 개풀. 이 민변 놈들이 하나도 그 사건을 안 맡아주겠다고 하니 이 절망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아마 하게 됐을 겁니다. 물론 제가 신재민 씨가 혹시 이 동영상을 본다면은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죄송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신재민 씨의 그 마음을 다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어떤 평가 아닌 평가 비슷한 말들을 자꾸 하게 되는데 죄송해요. 신재민 씨한테. 그래도 한번 혹시 이 동영상을 본다면은 계속 한번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재민 씨가 그 극단적인 상황 선택을 한 것이 상당히 이해가 되고요. 왜 이해가 되냐면은 약간 저하고 비슷한 그런 면들이 있어요. 신재민 씨를 보면은. 물론 신재민 씨는 저보다 훨씬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청년이었어요. 예, 분명히 그런 청년입니다.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또 용기도 있고
저 같았으면은 저는 뭐 5급 그 붙지도 그런 행정고시 붙지도 못하지만 만약에 붙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용기 있게 그 조직의 불합리를 보고 뛰쳐나오지 못하죠. 저는 그걸 다 터트리고 그러지 못하죠. 저는 저보다 용기도 있고 저보다 더 순수하고 착한 청년이에요. 그리고 머리도 좋고 이제 저하고 비슷하다는 건 뭐냐면은 착하고 좀 순수하다 이 청년을 보니까 아마 이제 신재민 씨 여자친구도 잘 없었지 않았을까. 이 모태솔로 약간 그런 느낌의. 예, 약간 이제 저하고 좀 비슷한 면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약간 엉뚱한 행동도 하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그 과정들이 이게 막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신재민 씨한테 신재민 씨 지금 세상을 굉장히 많이 배운 거 아닙니까? 이 신재민 씨는 어떤 청년이냐면은 자, 이 박근혜도 싫고 자유한국당 이 꼰대들도 싫고 그런 평범한 대한민국의 20, 30대 청년이에요. 이 친구는 물론 저는 이제 보수인데 저는 보수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 청년은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어떤 약간 진보적인 또 중도적인 이런 사고관을, 세계관을 갖고 있는 청년입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자유한국당 이런 거 좀 싫어하는 이런 청년이죠. 그 진보 좌파 쪽은 보수 우파보다 훨씬 인간적이고 선하고 정의로울 줄 알았죠. 근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자, 제가 여기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신재민 씨 기자회견을 할 때 어떤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신재민 씨 기자회견 하는데 좀 이렇게 케어해주고 그랬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마 민변에서 나온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신재민 씨의 기자회견을 은근히 좀 방해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한번 그 영상 보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죄송한데 여기 혹시 기자님들 중에서 중간에 간사 역할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이미 예. 저기 어디까지 되고? 아 지금 그냥 첫 번째 입장 표명했고요. 저기 질의응답 짧게 받을 거고요. 저기 자세한 거는 이 이후의 입장은 저희가 변호사를 통해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할 거고요. 지금부터 짧게 한 15분 정도만 30분 한다고요? 30분 할게요. 저기 15분 정도만 저희 질의응답 네. 짧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행정학과 1학번 200다. 일단 선배님의 이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화에 누군지 특정을 해줄 수 있으신가요? 네. 성화에 누군지 특정을 해줄 수 있으세요? 차영환 비서관님이었습니다. 차영환 비서관님이었습니다. 저기 질문은 시간 관계상 2개만 더 받겠습니다. 2개만 더 할게요. 네, 보셨다시피 신재민 씨는 30분 동안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15분만 갖겠다고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차영환 그 청와대 비서관 실명이 거론되니까 바로 또 이 질의응답 시간을 이제 끝내려고 그래요.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민변에서 나온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모르겠습니다. 자, 신재민 씨가 결정적으로 왜 자살을 선택을 했겠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자, 민변에서 그 사람들이 신재민 씨한테 정말 도움을 줬다면은 그 마지막 순간에 기재부에서 고발을 하고 신재민 씨가 찾아가서 다 거절했는데 변호 맡겠다는 거를. 근데 뭐 누군가 맡아줬겠죠. 대신 내가 민변 출신이라는 거를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형사소송에 대해서만 맡아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 변호사가 신재민 씨한테 정말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줬다면은 신재민 씨가 그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네? 신재민 씨한테 당신 이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옳은 선택을 한 것이고 정말 저 권력에 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이 나라의 국고를 탕진하려 했던 그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이죠. 신재민 씨는 옳은 행동을 한 것이고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바쳐 당신을 도와드리죠.
당신 이 그 재판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도와줄게요.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신재민 씨가 그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안 했죠. 그 민변에서. 민변이 신재민 씨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이기기 힘들다. 그냥 서로 좋게 좋게 넘어가고 그냥 기재부하고 서로 잘 얘기해서 기재부에서도 이거를 고발을 취소하고 그냥 이렇게 좋게 좋게 덮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거 더 부풀리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제 생각입니다. 이거 사건 이기기 이런 식으로 계속 싸우면은 이기기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제대로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살을 그런 행동을 한 거 아닙니까? 아니겠습니까? 신재민 씨가. 그 사람에게 신재민 씨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말을 했다면은 신재민 씨가 그런 선택을 했겠느냐 이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니까 제가 신재민 씨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우파도 좌파도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우파도 좌파도 다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들 많고 아주 비열하고 비양심적인 사람들 많아요. 우파도 좌파도 똑같아요. 똑같아. 다만 이 좌파놈들이 더 악랄하다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위선적이에요. 자기가 의로운 척하고 착한 척하고 선한 척은 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20, 30대 젊은 친구들을 막 선동하면서 똑같이 나쁜 짓들을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부정부패 저지르고요.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이 삼성공화국으로 불리면서 우리나라를 막 지배해 갔는 줄 아십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예요. 그때 파다하게 들리던 소문이 삼성연구원에서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연설문을 써줬다는 소문이 파다했고요. 뭐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사실상 진실 아니냐 지금도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나라 이 부동산 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서울 집값이 그때 2배 이상 올랐습니다.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이 어느 정도 안정되다가 노무현 때 확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또 좀 이렇게 그냥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몇 달 전에 또 뭐 살짝 또 오르고. 바다 이야기, 저축은행 사건 다 노무현 대통령 때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똑같아요. 좌파든 우파든 썩은 건 똑같습니다. 썩은 건 똑같아요. 자, 세월호 사건 보셨죠? 세월호 사건. 그때 어땠습니까? 여야가 공히 그 사건을 다 덮으려 했습니다. 왜? 유병헌의 돈을 먹은 놈들이 여야에 싸그리 다 퍼져 있거든요. 우파도 좌파도 다 썩었는데 좌파가 더 악랄하다는 거는 이놈들은 위선적이에요. 위선적. 사람을 속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아본 사람들은 더 큰 절망감을 느끼게 되죠. 배신감을 느끼고. 그리고 이 좌파들은 제가 이 좌파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 도덕을 다 붕괴시켜요. 가정을 해체시키고 동성애 허락하고 성윤리를 아주 그냥 다 망가뜨려버리고 낙태 허용하고 교직, 선생들의 권위를 다 무너뜨리고 요즘 학교 가보세요. 애들이 고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선생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권위주의는 안 좋지만 권위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질서와 권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이 좌파들은. 그리고 똑같이 썩었고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선한 척하지만 똑같이 썩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실상은.
이게 결국 제가 신재민 씨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아마 신재민 씨 부모님은 여기서 싸움을 멈추고 그냥 서로 타협하고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은 당연히 신재민 씨가 앞으로 그냥 이 기재부하고의 이 법정 다툼도 이제 그냥 여기서 끝내고 없던 일로 하고 신재민 씨 다른 일 해서 또 열심히 돈 벌어서 번듯한 가정 꾸리고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잘 사시기를 바랄 거예요. 근데 제가 신재민 씨 부모님께는 정말 죄송한데 그렇게 하면은 신재민 씨의 영혼은 지금 이 상처받은 이 다친 상태에서 다쳐서 상처받은 이 상태에서 그냥 멈춰버립니다. 그 성장이 그냥 멈춰버려요. 이 다친 영혼을 상처받은 영혼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상처를 안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걸 딛고 일어나서 성장해야 됩니다. 신재민 씨의 영혼은 강해져야 돼요. 싸움을 시작한 이상 끝까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재민 씨가 틀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옳은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옳은 일을 한 거예요.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한 번 터트린 이상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타협하고 넘어갑니까? 끝까지 싸워야지. 다행인 것은 신재민 씨를 돕겠다고 나서 보수 우파 쪽에 인사들이 많이 있어요. 도태우 변호사, 이현주 변호사,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22명의 변호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그런 조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신재민 씨하고 김태우 전 수사관 이제 그 두 분을 위한 이제 모임이죠, 사실은. 신재민 씨를 돕겠다고 나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재민 씨가 싸워야 돼요. 물론 보수 우파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지만 이 권력의 잘못된 부분, 이 공무원 조직의 잘못된 부분을 드러낸 이상 이것과 싸워야 한다면은 결국엔 손을 잡아야 됩니다. 보수 우파가 싫지만 지금은 손을 잡아야 돼요. 이들은 보수 우파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다 꼰대들은 아니에요. 그 중에 정말 양심적이고 착한 사람들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손을 잡으세요.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같이 싸워야 됩니다. 싸움을 시작한 이상 그래야 신재민 씨의 영혼이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거죠.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가 아물면은 2배, 3배 더 발전하죠. 사람이 강해지고 강해져야 합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나아가야 됩니다. 신재민 씨는.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싸우세요. 도와주겠다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손잡고 싸우세요. 다만 싸움을 끝내고 나서 싸움에서 이기고 난 후에는 우파도 좌파도 하지 마세요. 단지 정의파가 되세요. 정의파.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들죠? 이거를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히 일어서려면은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물론 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절망감에 눌려서 일어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담대하게 마음을 강하게 먹고 일어설 수 있느냐? 그 힘을 우리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얘기, 신재민 씨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여기서 이제 끝났고요. 다음 얘기는 체육계 성폭행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 사건이 이제 처음 터졌을 때 제 안에는 분노밖에 없으니까 어떤 생각만 했냐면은 이 나쁜 놈의 새끼들, 이 개새끼들 이거 싸그리 잡아가지고 감옥 보내버리고
죄질이 나쁜 놈들은 다 감옥 빵에 보내버리고 죄질이 좀 약한 놈들은 모두 그냥 이 스포츠계에서 다 영구 퇴출시켜야 된다. 그리고 조직을 다 해산시켜버리고 아예 판을 새로 짜야 된다. 그 생각만 했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뭐냐면요.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우리 또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우리의 기본적인 양심의 소리, 자연법, 그거를 회복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남자 선수는 남자 코치가 담당하고요. 여자 선수는 여자 코치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다.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물론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기 그 전에라도 우리 인류가 생겨난 이후에 태초부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우리 인간의 양심에 새겨진 기본적인 영혼의 소리입니다. 이거는 양심의 소리예요. 바로 자연법이라 그러죠. 누구에게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도덕과 윤리. 남의 거 훔치면 안 되고요. 뭐 그런 거. 살인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이런 거. 우리 인류는 처음부터 알고 있죠. 이런 거를. 이 양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 양심의 소리. 남자하고 여자는 가까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결혼한 부부가 아닌 이상. 가까이 붙어 있으면은 지나치게 가까이 붙어 있고 너무 오랜 시간을 서로 함께 하다 보면은 사고가 나죠. 남녀는. 그러니까 남자 선수는 남자가 담당하고 여자 선수는 여자가 담당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또 왜 그러냐면요. 특히 왜 그러냐면은 이 스포츠계에서는 이 남녀 유별을 해야 된다는 이게 왜 더 중요하냐면은 이 남자는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본능적으로 어떤 본능이 있냐면은 이 여자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에 잘 순종하고 따르는 여자가 있으면은 그 여자를 이렇게 정복하고자 하는 본능이 생깁니다. 그게 좀 더 발전하면 성적으로도 정복하려고 하게 되죠. 남자는. 이 막 틱틱거리고 말 안 듣고 이런 여자보다는 내 말을 사근사근하게 내 말 잘 따라주고 순종하고 이런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를 정복해서 내 걸로 만들려는 그런 본능이 남자들은 다 있어요. 그게 이제 왜곡되면 성폭행으로 가는 건데 근데 이 체육계에서는 완전히 갑을 간 게 아닙니까? 지도자와 선수는. 그러니 내가 명령하면 다 따르니까 저 여자 선수가. 그러니까 멀쩡하던 남자도 수년 동안 수개월 수년 동안 하루에 10시간 이상 같이 붙어 앉아 있는데 내 말 잘 듣는데 점령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거 지금 그 잘못한 놈들 다 싸그리 감방에 보내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성추행한 놈들도 아주 그냥 감옥에 쳐넣든지 아니면은 스포츠계에서 영구 퇴출시키든지 뭐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근본적인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마 10건의 사건이 있으면은 8, 9개는 남자가 분명히 잘못한 걸 겁니다. 남자가 잘못한 걸 거예요. 10건의 사건이 있으면은. 근데 한두 건 정도는 여자가 잘못한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 중에 요부가 있거든요. 요부가. 남자를 유혹해서 호리려고 하는 요부가 있거든요. 여자들 중에는. 음란한 여자가 있단 말입니다. 걔네들이 뭐 잘못한 것도 일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조사를 해가지고 물론 대부분이 남자들이
잘못했겠죠. 그리고 잘못했고 그럼도 다 처벌하고요. 여자들도 분명히 그런 요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자들도 분명히 잡아서 처벌해야 됩니다. 영구 퇴출시키고.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어쨌든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자 선수는 남자 코치가 담당하고 여자 선수는 여자 코치가 담당하는 이런 기본 원칙, 이런 기본 법을 제정해야 된다. 제정해야 된다. 그래서 남자 코치가 트레이너가 워낙 실력에 출중하고 잘 가르쳐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은 잠깐씩만 초청해서 특별 강의 받으면 되죠. 특별 강의 시간에 엑기스만 쏙쏙 뽑아가지고 그걸 자기 걸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나 전담하는 코치, 그거는 남녀 구별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꼭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거는 상식이에요, 상식. 근데 우리 인류가 이 죄도 많이 짓고 이 사회가 조직화되고 이 교육이 퍼지다 보니까, 인간적인 교육이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인간적인 교육에 의하면은 남녀공학에서 같이 공부하는 게 좋다고 가르치거든요. 개풀. 뭐가 남녀공학이 좋아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성욕이 얼마나 왕성합니까? 같이 앉혀놓으면 공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사립학교들은 다 남녀가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뭐가 개뿔 남녀공학이 좋긴 뭐가 좋아요? 이거 잘못된 사상이에요. 잘못된 사상. 잘못된 교육이고. 이거 기본적인 우리 인간의 양심의 소리, 자연법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방송 마치겠습니다.